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LS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노브노디스크 상승세가 굉장히 되게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프리장 상황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다이어트 약이죠. 지금 아미크레틴에 대해서 지금 초기 임상 결과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지금 뭐 오젬픽이라든지 위고비보다 좀 더 효과가 좀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일단은 관련된 지금 종목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실적 발표 지금 미국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2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이것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석탄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원, 특히 이제 전통적인 뭐 에너지라든지 또 석탄 관련된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프리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트만 케미컬이라든지 뭐 DT 에너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프리장에서 조금은 좀 전통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합장인 스타게이트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염승환 이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작하는 이 기업들과 뭐 기술주들의 수혜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의 수혜가 부각될 만한 기술이라든지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혜가 또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네. 계속 길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한다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좀 AI에 대해서 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 센터 건립이 가장 최우선 목표인데 이거 설치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아마 그런 규제들을 다 빨리 좀 풀어가지고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반도체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ARM이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이제 이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외에도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 전력망들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 에너지 관련해서 뭐 지 버노바라든가 이튼 같은 이제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를 또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센터로 역시 건립을 하니까 데이터 센터 이제 리츠 관련주죠.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미국의 대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당연히 오라클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근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 최대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2024년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한 해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M7 뭐 그중에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라든지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런 스타게이트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름을 붓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20조 정도 되죠. 그 가운데서 지금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인 143조 정도가 엔비디아 AI 칩으로 아무래도 지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AI 칩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에 결국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어쨌든 신제품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어요. 또 호퍼에 이어서 뭐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 여기에 대해서 루민 같은 경우 2026년에 출시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R&D를 통해서 AI 칩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싸게 받고 결국 이러한 좀 순환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4년 동안 시작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칩을 좀 상당히 개발하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좀 제가 볼 때는 팔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1월 7일 날 좀 52주 신고가 이후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좀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여민 이사,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 아닌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또 주목할 만한 분야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스타게이트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데 뭐 딴지를 걸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AI에 걸던 파장,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도 제가 볼 때는 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하반기 보게 된다고 하면 AI 하드웨어에서 좀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깔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결국 그러다 보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CRM이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과 함께 좀 같이 연동이 되면서 AI 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죠. 4분기 실적까지 연동이 되면서 또 이와 관련된 스타게이트 쪽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또 후발주자로서 또 후세를 맞을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으로 좀 같이 한번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TSMC 소식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난 지진보다 더 큰 이 공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요, 또 한편으로는 제품 생산에는 큰 타격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피해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알려진 게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인텔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염승환 이사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법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반사이익보단 만약에 이게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하이닉스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TSMC가 만들어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HBM을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생산이 혹시라도 장기화되면 하이닉스도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좀 매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반사익 누리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웨이퍼 한 6만 장 이상 뭐 손상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TSMC 측은 모든 게 공장이 좀 가동 중에 있고, 또 트렌드포스죠, 여기도 이제 중대한 장비 손상 보고가 없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게 뭐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가 뭐 좀 오히려 반사이익 얻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다만 TSMC를 아직은 좀 대체할 만한 기업이 사실상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좀 잘했으면 뭐 반사이익을 얻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오히려 반사익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한테 오히려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실적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뭐 계속해서 장기화 된다면 이게 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정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또 물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뭐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그렇지만 심각한 그런 피해만 아니라면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수요가 없는 상태라면 더 심각하겠지만 지금 워낙 수요가 좀 넘치는 상황이고, 이번에 네.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결국 핵심은 거기에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TSMC 외에는 아직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이슈가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추가적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PI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엔비디아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1분기 실적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하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네. 이제 너무 다 아니까 이제 모든 게 또 좋으면 네. 사실 주가에는 그게 호재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이닉스도 어제 놀라운 실적 냈는데도 주가가 한번 휘청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는 뭐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훌쩍 뛰어넘는 뭔가 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그럴 만한 이슈가 지금 새로운 건 아닌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뭐 좋을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또 플랫폼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CES에서도 뭐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플랫폼들을 공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중장기 흐름은 여전히 탄탄하다. 다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적 시즌마다 그걸 못 맞추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출렁거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 때 이렇게 저는 오히려 좀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좀 올라가는 관점에서는 조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프리장에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출발한 미국 증시 상황, 개장 시황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이준호 캐스터.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큰 거시적인 이슈 없이 실적에 의해 움직이는 미증시입니다. 게다가 다음 주 빅테크 실적과 개인 소비 지출 PC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대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16% 하락 중에 있습니다. 44,494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6,121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2,046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원자재, 커뮤니케이션, 기술, 에너지 섹터 상승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섹터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종목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이 실적 발표일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연일 애플의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3월에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주가 소폭 상승 중이고요. 노보 노르디스크는 1회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발표로 주가 10%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쟁 기업인 일라일릴리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금요일장 혼조 출발한 미국 증시 개장 보고 오셨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유보 소식 등의 미국 증시 리스크온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미국 증시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움직임 현재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옵션 만기 좀 있다 보니까 수급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사실은 뭐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좀 낙폭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에 좀 축소를 하는 부분들, 결국 뭐 시간에서 봤을 때 좀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AI 행정명령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섞인 상황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같이 겹치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좀 변동성이 좀 강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좀 원만하게 좀 상승 출발, 혹은 뭐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어제와는 달리 그래도 좀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볼 때 뭐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1에서 2% 정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어제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 커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가 언급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실무 그룹을 만든다고도 하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좀 상승세를 띠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또 발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사실 뭐 새로운 호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분간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좀 주가는 좀 약간은 좀 단기적인 조정기는 좀 거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끝은 아닌 게 결국 핵심은 암호화폐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하기 위해서 기술과 규칙을 이제 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립된 기구가 그런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아마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시각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게 저도 외신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상당히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CEO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비자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은행의 CEO가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할 수 있게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뭘 그거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제까지 되면 굉장히 또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허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월가에서도 시각 자체가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열린 시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보합선에서 미국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목요일까지 하지만 미국 증시는 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말 중요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정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윤현민 이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주목하고 있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향후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뭐 테슬라가 좀 가장 좀 실적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즉슨 일단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거의 한 35조 이상 좀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서학개미에서 좀 순매수 결제 1위가 지금 테슬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서학개미분들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지난해 연간 판매량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발표가 됐죠. 일단은 뭐 2023년 대비 2024년 같은 경우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미 좀 결과가 좀 나왔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말씀하셨던 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어쨌든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서 얼만큼 규제를 풀면서 이 테슬라와 관련된, 특히 뭐 그 이외에도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사업을 얼만큼 진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좀 더 강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2 출시에 관련된 부분들 좀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FSD 같은 부분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제 시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로봇 택시, 뭐 사이버 캡을 좀 생산하는 일정이 좀 잡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틱톡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인수를 한다 또 좀 약간 좀 얘기들이 좀 가십거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테슬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좀 약간 인플루언서 형식으로 좀 많은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향후에 모멘텀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나라 좀 투자 입장에서 좀 봐야 할 실적 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0.68% 오르면서 41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뭐 500달러까지 상향하는 그런 월가 리포트도 나왔다라는 점은 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말씀드리는 순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고 있는데, 염승환 이사께서는 다음 주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중에서 특히 더 주목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주가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테슬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는 그 지금 사실 실적보다는 트럼프 그 약간 스토리가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정당화하려면 그 스토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일단 이제 숫자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어쨌든 트럼프 지금 대통령 시절에 전기차가 예전보다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딛고 좋은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줄지.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은 정말 테슬라가 숫자로도 괜찮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엔 한번 좀 휘청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국 시장의 참가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또 그런 실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어떤 후광 효과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그 후광 효과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을 이끄는 또 약간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부러져 버리면 같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버텨주면 또 계속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에서 그걸 주목하시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는 결국 이제 AI 투자라니까 AI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반도체나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주니까 계속 투자를 좀 늘려 나가는지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이 1월 30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계속 좀 보고서들이 안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죠. 네. 아이폰 안 팔린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줄지 그걸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슬라 짚어주셨고, 다음 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현민 이사, 그리고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